지금 새벽에 휴대폰 켜서 계좌 보신 적 있으시죠? 눈은 뜨고 있는데 머리는 멍하고 내일 출근해야 하고 아이 학원비는 나가고 대출 이자는 또 빠져나가는데 내 자산은 왜 이렇게 제자리 같을까요? 열심히 사는데 진짜 열심히 사는데 통장 잔고는 늘 얇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막상 들어가면 흔들리고 흔들리다 보면 손이 먼저 나가고 결국 남는 건 피로감이랑 후회뿐인 날들이 쌓입니다. 그런데요,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구간에서는 무엇을 하면 망하는지 그 순서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모르면 QLD, TQQQ 같은 강력한 도구를 들고 있어도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집니다. 반대로 순서를 알면 같은 월급, 같은 시간, 같은 평범한 조건에서도 속도가 붙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은 1억, 10억, 100억으로 가는 길을 투자와 자영업을 같이 놓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출과 보증금 제외한 순자산 기준으로요. 그리고 초반부터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1억 만드는 법과 10억 만드는 법과 100억 만드는 법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어느 구간에서는 빠르게 가다가 다음 구간에서 갑자기 벽에 박습니다. 벽에 박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 자산 구간에서 필요한 레버가 다른데 예전 레버만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길은 크게 두 개뿐입니다. 첫째, 내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투자. 둘째, 내 시간이 돈을 벌게 만드는 사업, 자영업, 프리랜서형 소득. 대부분은 이 두 개를 따로 보는데 사실은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건 소득이고 사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투자로 굴릴 때 가장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0원에서 1억까지는 속도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1억에서 10억까지는 규칙과 반복입니다. 10억에서 100억까지는 규모와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0원에서 1억 가는 길에서 이미 탈락합니다. 반대로 이 순서를 알면 멘탈이 흔들려도 시스템이 나를 끌고 갑니다. 먼저 0원에서 1억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 방에 끝내고 싶다입니다. 이 구간에서 한 방을 노리면 거의 확률적으로 계좌가 먼저 끝납니다. 왜냐하면 종잣돈이 작을수록 변동성 한 번이 인생에 주는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매달 남는 돈이 자동으로 생기게 만드는 구조. 둘째, 그 돈이 자동으로 투자로 들어가게 만드는 구조. 셋째, 큰 실수 한 번으로 퇴장하지 않게 만드는 방어. 이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데 투자 의미 있나요? 의미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월 200만원에서 20만원 투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월 200만원을 월 260만원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자격증이든 이직이든 부업이든 실적이든 소득이 30% 오르는 순간 투자 수익률 30%와 같은 힘을 냅니다. 게다가 이건 시장이 폭락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핵심은 투자만 보지 말고 소득을 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럼 투자 쪽에서는 뭘 하느냐? 여기서 QLD, TQQQ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딱 이 지점에서 유혹을 느끼거든요. 나스닥이 오르는데 QQQ 말고 QLD, TQQQ면 더 빨리 1억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규칙대로 반복할 수 있을 때만입니다. 레버리지는 속도를 올려주는 대신 감정의 진폭도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0원에서 1억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쓴다면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비중과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QLD를 중심으로 가져가고 TQQQ는 아주 작게 딱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그리고 절대 몰빵으로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다음 구간으로 갑니다. 이제 1억에서 10억 구간입니다. 이 구간부터 사람들은 착각을 하나 더 합니다. 이제 좀 모았으니 실수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이 구간은 오히려 실수의 값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이 커졌기 때문에 같은 실수가 더 큰 금액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 실력이 아니라 투자 습관이 자산을 만듭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월급날마다 자동으로 매수한다. 추가 하락이 오면 정해둔 횟수로만 분할 매수한다. 급등이 오면 욕심을 참는다. 급락이 오면 공포를 참는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결심은 3일이고 자동화는 3년을 갑니다. 여기서 QLD TQQQ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라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가더라도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QLD는 장기 적립에 상대적으로 덜 고통스럽습니다. TQQQ는 장기 적립이 가능하긴 하지만 인내심이 아니라 규칙이 없으면 계좌가 찢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조합은 보통 이렇습니다. 핵심은 QLD로, 서브는 TQQQ로, 그리고 서브는 반드시 내가 견딜 수 있는 크기로만. 이렇게 가면 시장이 우상향하는 동안 복리의 엔진이 켜집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수익이 조금 났을 때 생활 수준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차를 바꾸고 소비를 늘리고 고정비를 늘리면 투자가 벌어다준 속도를 내가 다시 브레이크로 잡아당깁니다. 또 하나,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상한 걸 하다가 말아먹는 것, 유행하는 코인, 검증 안 된 테마주, 급등주 단타, 혹은 너무 무리한 지방 부동산 갭 투자 같은 것들. 자산을 키우는 핵심은 좋은 걸 오래 들고 가는 힘이지 매번 새로운 걸 맞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맞히려고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구간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퇴장하지 않고 복리 구간을 통과하는 것. 자, 이제 10억에서 100억 구간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투자만으로도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이 넘어가면 수익률만으로 커버하기에는 규모가 커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구조가 갈라집니다. 아파트 같은 자산의 흐름을 따라가며 갈아타기를 잘하는 사람, 주식과 현금 흐름을 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굴리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 자영업, 프리랜서형 고소득입니다. 왜 사업이냐고요? 투자는 기다리면 움직이지만 사업은 팔지 않으면 바로 멈춥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팔 수만 있으면 투자보다 훨씬 큰 현금이 생깁니다. 직장인은 한 달 일하면 월급인데 사업은 계약 하나가 1년 연봉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 월급만으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돈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업은 어디서 시작해야 하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가면 돈이 되겠지. 맞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경쟁도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호화해서 죽습니다. 사업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 많은 시장을 찾되 내 자리 한 칸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다이어트 시장이라도 누구는 식단을 팔고, 누구는 운동을 팔고, 누구는 중년 남성만, 누구는 산후 여성만, 누구는 바쁜 직장인만, 이렇게 한 칸을 선점합니다. 선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광고와 추천이 쌓이고 그때부터 규모가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돈을 다시 어디에 넣느냐가 운명을 갈라요. 놀랍게도 많이 버는 사람들도 결국 매집을 합니다. 수익을 생활로 다 써버리면 사업은 피곤한 돈벌이로 끝납니다. 하지만 수익의 일정 부분이 꾸준히 투자로 넘어가면 사업은 엔진이 되고 투자는 축적이 됩니다. 이 조합이 10억에서 100억으로 가는 현실적인 다리입니다. 여기서 QLD TQQQ는 어떤 역할이냐?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두 얼굴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업은 원래 변동성이 있습니다. 매출이 흔들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투자까지 크게 흔들리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QLD TQQQ를 쓰더라도 현금 흐름과 리스크를 분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금, 생활비, 투자자금, 비상자금, 이 네 가지가 섞이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분리만 잘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사업이 흔들릴 때도 내가 버틸 여유가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지금 내 자산이 작으면 소득을 올리면서 자동 투자 구조를 만들고, 내 자산이 1억 전후면 규칙을 만들고 반복하고, 내 자산이 3억 4억 이상이면 갈아타기와 포트폴리오 구조를 고민하고, 내 자산이 10억 이상이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소득 구조를 붙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신의 구간을 모르고 남의 구간 전략을 따라하면 항상 어딘가에서 어긋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QLD TQQQ 언제 사야 하나요?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망하지 않는 답은 있습니다. 당신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하다면 그 비중은 과합니다. 당신이 폭락해서 손이 떨려서 못 보겠다면 그 규칙은 없습니다. 레버리지는 타이밍보다 버틸 수 있는 크기와 반복 가능한 매수 방식이 먼저입니다. 매수는 자동으로,
추가 매수는 조건으로, 매도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이 세 가지가 잡히면 시장의 파도 위에서 내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부동산이 더 빠른가요? 주식이 더 빠른가요? 이 질문은 사실 틀렸습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어떤 시간을 버틸 수 있고 어떤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 즉 대출을 쓰는 순간 속도가 붙지만 그만큼 고정비와 심리 부담이 생깁니다. 주식은 유동성이 좋아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대신 변동성이 매일 눈에 보입니다. 결국은 내 성향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성향을 무시하고 남들이 좋다는 것만 따라가면 내가 감당 못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걸게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억, 10억, 100억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실패하는 이유는 실력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이상한 걸 하다가 터지거나 중간에 소비가 커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뭘 하냐면 크게 세 가지를 지킵니다. 첫째, 소득을 올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투자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고 반복합니다. 셋째, 기회가 왔을 때 쓸 현금과 멘탈을 남겨둡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QLD, TQQQ 같은 도구는 공격이 아니라 가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도구는 가속이 아니라 사고를 부릅니다.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산을 늘리는 건 정보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내 구간을 진단하고 그 구간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구간에서 하면 망하는 일을 피하는 것. 그걸 매달 반복하는 것. 이것만 지키면 지금이 0이든 3천이든 1억이든 3억이든 속도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구간인지 종이에 쓰시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할 행동을 세 줄로 정하시고 그걸 자동으로 굴러가게 만들고 한 달 뒤에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산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늘어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QLD와 TQQQ를 실제로 어떤 비중과 어떤 규칙으로 가져가면 잠을 덜 깨고 오래 버티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현실적인 예시로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